지난 3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세계 각국의 의사들이 몰려왔다. I'm from Spain, Netherlands. Israel, Australia, Turkey, Colombia. 이곳을 찾은 이유는 수술 참관. 수술실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다. 대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눈과 귀가 집중하는 수술. 세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2대1 생체 간이식 수술이다. 이 수술의 총괄 책임자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가진 생체 간이식 전문가 이승규다. 외과 의사 이승규, 무엇이 그를 최초로 만들었는가? 칭기즈칸 국제공항 이승규 교수 간이식팀이 몽골에서 수술 초청을 받았다. 대규모 팀의 이동이니 장비나 사람이 많다. 낯설지만은 않은 방문. 오늘이 그리고 지난 번째인가? 지금 13번, 14번째 간이식 수술이고. 이승규 교수팀은 3년 전부터 몽골의 간이식 수술을 도와주고 있다. 벌써 12명이 건강을 되찾았다. 몽골 의료진과는 이제 스스럼 없이 친해졌다. 그런데 간호사가 가리킨 벽 한쪽. 이승규 교수 사진이다. 이번 간이식 수술 환자는 간경화를 앓고 있는 4살의 어린 사내아이. 이쁘다. 아, 귀여워요. 저도 손자가 있는데 제 애기도 손자 생각이 나고 잘 수술해야죠. 선천적으로 담도가 막혀 태어난 아이는 벌써 수술을 한 번 한 상태. 하지만 간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Эхлээд бүр нэг бүр шар ногоон болчтой юм лээ би. Тэгээд битэр чинь би төрөө дудаагүй. Тэгээд энэ нэг би ингээ бүр шар ногоон болоод ажил дуран цагтай наасан цагтай 나도 낙상 цагтай 지금껏 잘 버텨왔지만 여기까지다. 합병증이 오면 당장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 가혹한 운명을 아이는 모른다. Бустай эмчтэр ингээд төвгийн маань эмчилгээ хийх гэж бол бид талархалтай байна. Маш их ихтгэл дүүрэн байгаа. эмчилгээ амжилттай болно гэдэгт. 고통과 불안으로 보낸 기나긴 시간들. 드디어 희망의 날이 밝았다. 간 기증자는 엄마. 병든 아들을 위해 엄마는 기꺼이 자신의 간을 떼기로 했다. 이 가정의 행복은 외과의사 이승규 교수에게 달려있다. 믿는 건 자신의 손.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수술팀이다. 오전 7시 몽골 최초의 소아 생체 간이식 수술이 시작됐다. 수술은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엄마의 간 일부를 떼어서 신속하게 아이에게 옮겨야 한다. 장기 적출과 이식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술. 드디어 아이의 병든 간이 보인다. 간 자체가 이게 지금 증상이 아니거든요. 간이 전반적으로 비대해져 있어요. 울퉁불퉁하고 그러니까 입원과 퇴원을 자꾸 반복하면서 그런 합병증으로 폐혈증이나 이런 걸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기증자의 간을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은 기증자의 건강도 중요하다.
그래서 작은 왼쪽 부분 좌엽을 적출했다. 성인에게 이식하기는 부족한 양이지만 아이에겐 충분한 크기다. 드디어 이식되는 엄마의 간. 간 주세요. 이제 간 이식 수술의 가장 중요한 단계, 혈관을 이어주는 혈관 문합이다. 수술의 성공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다. 간은 좌엽과 우엽으로 구분되는데 내부는 복잡한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간 동맥과 간 문맥으로 혈액을 공급받고 간 정맥으로 배출한다. 간이 회복 불가능하게 병들면 이식 수술을 실시하는데 이번 수술은 환자 간을 제거하고 기증자 간의 좌엽을 이식했다. 혈관의 경우 먼저 간 정맥과 간 문맥을 이어주고 혈액을 통하게 한 다음 마지막으로 간 동맥과 담도를 연결한다. 복잡한 간과의 싸움. 수술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됐다. 최고의 호흡이 필요한 간 이식팀. 17시간의 대수술이지만 이식팀 그 누구도 지쳐선 안 된다. 이들의 손에 아이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이 달려 있다. 한잔 라이트 한번 해주세요. 몽골 최초 소아 간 이식 수술이 드디어 성공적으로 끝났다. 대부분이 경과가 어른보다 훨씬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잘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하는 걸 보면 저희 좀 많이 좀 마음이 부르죠. 아침 7시에 들어간 아이는 밤 12시가 넘어 수술실을 나왔다. 하루 종일 가슴을 졸이며 기다린 아이 아빠와 친척들. 사 4년을 기다려 희망을 봤다. Маш их баярлалаа. Үнэхээр их баярлалаа. Маш их талархаж байн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던 4살 어린 나이. 가슴 조이며 살았던 가족들. 그 엄마와 아이처럼 이승규 교수의 어린 시절도 그랬다. 제가 4살 때 협착성 심낭염이란 드문 병에 걸렸는데요. 배에 이제 물도 차서 배도 이렇게 막 불러오고 팔다리도 붓고 어우도 이렇게 팅팅 부어올라요. 결국은 이제 그것도 빨리 수술 안 하면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심장막이 심장을 조여와 결국 죽게 되는 무서운 병. 하지만 당시 국내 의료 수준으론 그 병을 치료할 수 없었다. 다행히 일본에 살고 있던 외삼촌이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힘겹게 일본으로 건너가 입원을 하게 됐다. 4살 때도 어렴풋이는 나요. 제가 있던 병동 뒤에 제 기억에 개들이 수백 마리 있었거든요. 막 그 개 짖는 소리에 항상 문을 열면 시끄러웠어요. 병실 문을요. 그 개들이 다 이제 그 수술 실험을 위해서 쓰이는 개들이었어요. 저도 이제 이식하기 전에 개 갖고 실험을 많이 했지만. 실험만 이루어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수술. 어린 이승규는 수술대에 올랐다. 긴장 속의 첫 수술. 다행히 눈을 떴고 엄마가 곁에 있었다. 동경대학에서 제가 최초로 성공했기 때문에 막 그때 신문에 뭐 대사 특필해갖고 해서 이제 막 이 매스컴에 관련된 분들에서 막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그때 큰 비행기를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 받은 선물이 기억이 나고. 고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타국까지 날아가 수술해야 했던
소년 이승규. 1년 뒤 소년은 엄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60년 후 낯설은 조명을 받던 아이는 세계가 주목하는 의사가 되어 있다. 이승규 교수는 몽골 최초 소아 간 이식 수술에 성공한 의사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타국에서 최초의 수술을 받고 생명을 되찾은 소년은 지금 몽골에서 어린 생명을 구해냈다. 애기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고 또 그때 또 제 어머님도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고 이 세상에 그 서로가 주어지는 그런 인연 뭐 그런 만남 이런 거가 누군가가 결정지어 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돼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맺은 인연들. 몽골에서 귀국하자마자 다시 진료가 시작됐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주 좋은 기증자 만나셔서 고생하셨는데 보람이 있으시네요. 응? 자, 호흡 크게 보실까요? 이승규 이식팀은 해마다 300내가 넘는 간 이식 수술을 한다. 수술 유형도 ABO 혈액형 부적합 간 이식부터 2대1 간 이식까지 다양하다. 똑같이 숨 크게 호흡 잘 하셔야 됩니다. 응? 지금까지 그의 손길을 거쳐간 간 이식 환자는 4,000명이 넘는다.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은 지은희 씨. 안 먹어. 걱정하지 말라고. 두 딸이 아픈 엄마를 위해 간을 떼주기로 했다. 한 명으론 이식할 간 크기가 부족한 상황. 2대1 생체 간 이식 수술이 결정됐다. 내 수술이니까 이겨내고 막 알지? 그래야 왜? 왜 울어? 딸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한 엄마. 잘 될 거야. 응? 엄마 울지 마. 여기 봐. 잘 봐. 응. 이번 수술을 보고 배우기 위해 독일에서 간 이식 전문 의사들이 찾아왔다. 이승규 교수 수술엔 흔한 풍경이다. 다음 날 엄마와 두 딸이 수술장으로 들어간다. 독일 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승규 교수는 이식 환자 수술방에서 준비를 한다. We do living transplantations, but we don't do these two left lobe transplantation. And he's the world famous specialist in that case. The only professor who does this in such a large scale. 세 팀으로 나눠 동시에 진행되는 2대1 생체 간 이식 수술. 두 기증자 간의 왼쪽을 떼어내서 환자의 병든간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동시에 이식한다. 누구도 안 해본 세계 최초의 시도. 간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기증자의 간이자가 위험한 상황. 이승규 교수는 새로운 도전을 했다. 일단 기증자는 100% 안전하고 작은 기증자의 간을 두 개의 무게를 합치면 큰 위협간하고 똑같기 때문에 환자가 필요하는 간의 볼륨은 해결이 되고, 근데 문제는 좌측 간이 두 개 이렇게 나란히 놓이게 되면은 그 우측에 놓인 그 간은 혈관을 연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기증자의 안전을 위해 두 개의 간을 이식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연결할 수 있는 혈관이었다. 왼쪽 간은 왼쪽으로, 그러나 왼쪽 간을 오른쪽으로 위치할 때 혈관을 연결할 수 없었다. 고민이 거듭됐다. 그림을 그려서 또 백지에다가 다시 환자의 그 복부를 그리고
그걸 이제 가위로 오려갖고 그래서 이제 돌려서 갖다 붙여보기도 하고 각도를 180도 돌리니까 이게 돌아요. 딱 돌면서 연결할 수 있는 우측간에 연결할 수 있는 거리가 확보가 됐어요. 문제는 연결은 순서가 다시 또 이게 하나의 장벽으로.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한 혈관을 연결하는 것. 우측 이식편은 180도 회전시켜 혈관 거리를 확보했다. 그리고 왼쪽 간과 정반대 순서로 혈관을 연결했다.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세계 최초의 도전이었다. 두 사람으로부터 떼어낸 간을 한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세계 최초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환자의 딸과 동생 모두 왼쪽 간의 크기가 작은 상황. 고심 끝에 찾아낸 수술법이었다. 두 명에게서 간을 받은 아버지와 자신의 간을 떼준 딸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다. 아주 좋습니다. 그동안에 이 간 이식 수술한 이후로 간 때문에 제가 병원에 재입원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이식팀의 2대1 간이식 수술은 378사례. 세계 최고의 기록이다. 드디어 두 딸의 간이 엄마에게 이식되었다. (2대1) 간이식 수술을 처음 보는 독일 의사들 눈엔 모든 과정이 신기하다. 수술 어떻게 다 끝나셨습니까? 예. 교수님 하실 부분들은? 네. 교수님 사진을 막 찍고 있습니다. 인기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오늘? 생각한 대로 잘 됐습니다. 11시부터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거의 7시인데 피곤하진 않으세요? 뭐 젊었을 때는 뭐 20시간, 25시간 눕고 있으니까. 네. 마무리를 맡기고 그렇게 8시간 만에 수술장을 벗어난다. 내일 뵐게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 이승규 교수는 피곤해도 항상 빠뜨리지 않는 습관이 있다. 그는 그날의 수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한다. 자기가 수술하는 걸 쭉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제 머릿속으로 그 수술을 본인이 한 번 더 집도하게 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똑같은 거를 머릿속에 입력하면서 훨씬 기억에 남게 되죠. 수련이 때부터 시작한 수술 일기. 그의 연구실은 세월의 기록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거는 이제 저한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젊은 시절 일기엔 의사 이승규의 지식에 대한 갈망,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27년 전이죠. 이거는 1987년 10월 2일 제 선생님인 마고치 선생님이 집에 초대했어요. 집 초대라고 써 있거든요. 이 유럽의 유명 블룸가르트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 엉터리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 다 또 딱딱 블룸가르트를 욕하면서 반드시 수술 전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이 틀렸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더 열심히 적어놨어요. 가면가 뭐 그냥 이거 보고 있으면 뿌듯하죠. 간암이 이제 간의 그 가운데 있을 때 수술 과정은 무엇보다 상세히 기록했다. 이제 절제하는데 색깔을 구분해서 그림까지 그려놓고 당시 돌발 상황과 대처 방법을 있는 그대로 적었다. 이런 진짜 수술 일기는 자신만의 교과서가 됐다. 나의 경험, 나의 수술을 가지고 그 다음 수술에 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그 수술 교과서를 갖지 말고요. 나의 경험, 나의 수술. 반성과 고민으로 거듭 쌓인 나만의 수술은 그렇게 세계 최초를 만들었다.
최초의 시도, 최고의 성공엔 끝없는 연구와 도전이 있었다. 무모하게 뭐 이렇게 도전했던 거는 전 없어요. 항상 이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고 이게 안전하다, 자신 있다 하는 항상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최초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갈등도 많았겠다, 참 잠도 못 자고 참 어렵겠다 그랬는데 그럴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잘 될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11차 세계 간 담도 췌장학회.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모였다. 이 학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간 담도 췌장 분야 학술 대회로 국내 유치는 처음이다. 90여 개국 3천여 명이 참가한 학회에 이승규 교수는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Very big honor to be together with the history of liver surgery. I think you're very lucky to live in Korea. If you get liver problems, you're in the best place in the world. Serious. It's very lucky. Very skillful.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간 이식 수술. 세계는 지금 한국 의학을 주목하고 있다. 최초의 도전, 최고의 성공률. 외과 의사 이승규는 세계 중심에 우뚝 서 있다. 10년 전에는 제가 이제 칼을 놓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칼을 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뭐 그때 한 65세 정도. 어디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야 했나 싶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제가 너무 경솔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겸손하고 초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그것도 이제 새로운 지식에 대한 그런 것도 자기가 접하고 상대방에서 생각하기에 저 의사가 수술을 잘한다, 실력이 있다, 믿을만하다, 여기서는 환자들분들 결과가 좋다 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의사는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 병원 평가 암 치료 분야 1위. 세계적 명성의 MD 앤더슨 암센터. 이 병원 전체 내과 의사들이 한자리에 있는 학술 회의장. 한 의사의 등장 전엔 시작하지 않는다. 암내과의 수장 홍환기 교수. MD 앤더슨 암센터 내과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온 코리안 닥터 홍환기. 오직 한 길. 암 치료를 위한 그의 도전. 세계 각국의 유명인들이 암 치료를 위해 모여드는 MD 앤더슨 암센터. 한 해 연구 비용만 6천억 원이 넘는 이 병원에서 지금까지 110만 명이 넘는 암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 MD 앤더슨 내과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의사가 홍환기 교수다. 내과 소속 정교수만 해도 350명이 넘는다.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 규모도 만만치 않다. Too expensive, 350. I think they overcharged. They miscalculated. Okay, all right. So
물론 가장 중요한 업무는 진료 문제. Alright, so good morning. Okay. 17개 과의 선임의사들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해서 조정해야 한다. MD 앤더슨 암센터 내과는 해마다 12,0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Well, Dr. Hong brings the very rare qualities of outstanding leadership, outstanding scientific capabilities, gifted clinical acumen, together with building strong teams. 최고의 학술적 업적들. 회의실엔 오늘의 호환기를 만든 상패들로 가득하다. 특히 돋보인 것은 후두암 치료 분야. 여기 있는 사람이 이게 누구냐면 유명한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암 학술지는 표지 인물로 호환기 교수를 선택했다. 베이브 루스가 후두암으로 예일 대학을 방문한 다음에 한 몇 개월 있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토리가 뭐냐면은 head and neck cancer. Could we have cured the babe? 이 베이브 루스가 내가 고안해낸 그 치료를 받았으면은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그 소개. 예. 후두암에 걸리면 반드시 성대를 절제하던 8, 90년대 홍 교수는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최초로 시도하며 성대 절제 수술과 비교를 했다. 서바이벌이 same survival. 2년 동안 follow-up을 했더니 66% survive. both group. 근데 이제 그 키모테라피, 레디에이션 테라피 받은 그룹은 66%가 survival 하면서 성대는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preserved larynx, human voice box. 후두는 숨쉬고 소리내는 목 부분의 공기 통로로 갑상 연골로 둘러싸여 있다. 후두암이 발생하면 이전엔 후두 전체를 제거했고 대신 목 앞에 구멍을 내서 겨우 숨만 쉬게 했다. 하지만 홍환기 교수 연구로 성대를 보존하는 방법이 표준 치료법이 됐다. He really was a pioneer in the whole concept of treatments designed for organ preservation. We are doing these things now in cancers like esophageal cancer, pancreatic cancer. It's being done in rectal cancer. 그 후 홍환기 교수는 또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척하고 있다. Hey,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I'm good. 암 환자마다 다른 개개인의 특성을 추적해서 그 특성에 맞는 치료약을 찾아내는 맞춤 치료법이다. Just a normal physical, and they found a spot on my lung at that time, and a few tests were run and found out that I had a lung cancer, a form of cancer. I've never smoked in my life. 수술할 수 없는 폐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데로 퍼져가지고. 2년 전 폐암 진단을 받은 이 환자는 홍환기 교수에게 치료를 받으며 암세포가 50% 줄어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It's the same. Okay, no changes. Okay, the same as before. Okay, so I think that is a good news. You're one of those lucky guy. Okay, Thanks to you. Okay. 외과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했던 환자가 어떻게 호전될 수 있을까? 홍환기 교수는 환자의 유전자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유전적으로 하나의 이 특별한 유전 변화가 있어가지고 폐암이 생긴 거로 이 진단이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치료를 시작한 게 유전자를 맞게 하는 individual, 이 personalized 표적자 이렇게 치료 방법. 현재 환자는 자신의 유전자 변화에 맞춰 찾아낸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일괄적인 항암 치료와 구분되는 새로운 치료법. 홍한기 교수는 10년 전부터 이 치료법을 적용했다. 이 튜머를 갖다가 바이옵시를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바이오마커 프로파일, 특별히 무슨 이 유전자 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갖다가 본 다음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을 쓰는 거라고요. 배틀 트라이얼,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 표적 치료법이다. 인체는 평균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포는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염색체는 돌돌 말린 DNA로 이루어져 있다. DNA엔 4종류의 염기가 계속 연결되면서 개인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다. 환자에게 암이 발생하면 이 DNA 구조가 변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변화를 검사한다. 그리고 암 유발 유전자에 적용되는 약을 찾아낸다. 그 치료법이 배틀 트라이얼이다. It was a pioneering and groundbreaking idea. And just to be able to show that it can be executed and performed and done at a large scale is paradigm shifting and has really changed our mindset to a point where now we require that of everybody. 미국 암 예방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는 홍한기 교수. 종양학 분야 최고의 교과서, 종양의학 저자. 홍한기 교수는 끊임없이 연구하며 암 치료법을 개척해왔다. And a lot of cancer patients die, okay, despite of tremendous hard work. So I ask the question myself, why? We don't know much about cancer, okay? And if we don't know much about cancer, then we cannot develop right treatment, okay? So that inspired me to do some more research, okay? The research, asking questions. Research is asking questions. 새벽 4시. 홍한기 교수의 집에선 이미 하루가 시작됐다. 44년의 미국 생활 동안 한결같은 아침 풍경이다. 고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치자마자 건너온 타국 땅.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연구했고 암 분야 명의로 이름을 알린 세월. 그의 하루는 늘 똑같다. 저희 남편 저 스케줄에 맞춰서 사는 거죠. 새벽같이 일어나고 저녁엔 일찍 자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틀리게 사는 셈이에요. 이제 뭐 9시만 되면 전화기 다 꺼놓고 그냥 일찍 자니까요. 묵묵히 함께한 가족이 늘 고맙다. 누구보다 먼저 아침을 여는 홍한기 교수. 그렇게 암 치료를 위해 한평생 달려왔다. 매주 화요일 MD 앤더슨의 내과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홍한기 교수가 후학들을 위해 만든 정기적인 학술 회의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그는 언제나 후배들에게 다가간다. It's amazing to me that someone like that actually gets to know us, spends time with us, and gets to know what we want to do with our lives and how he can help in any way possible. 낯선 땅에서 암 치료를 위해 걸어온 오직 한 길.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암과의 싸움. 암 치료의 개척자 코리안 닥터 홍한기는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다. I'm sitting in the front seat, driver's seat now,
but I'm going to relinquish my driver's seat to somebody else, and then I will move back to back seat, okay, passenger seat, okay, because the other young people can do better job than I do, okay, and but I can help them. 레이건 미국 대통령 낸시 여사는 오늘 새벽 뉴욕 성 프란시스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완쾌돼 귀국한 두 어린이에게 보내는 새해 안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홍콩에서도 갔어서. 봄 산행에 나선 사람들. 진달래 피웠어. 진달래? 그러네. 진달래 요번 해 처음 보는데. 산을 찾은 여인들 사이에 홀로 선 남자가 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뭐 등산하러 그냥 먹으러 온 거야. 대학병원의 암병원장 노동영 교수. 그는 유방암 전문이다.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누구한테 말 못하고 이제 저 어디가 아프다든가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서 교수님 제가 이러면 이제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게. 산행을 같이 하는 이들은 그에게 유방암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진료실 밖에서도 함께하는 노동영 교수. 그가 산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 새벽 걸어서 출근하는 노동영 교수를 만났다. 차를 안 가지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네. 병원에 있으면 이제 병원 공무차를 쓰거나 그러죠. 그는 이 대학병원 암병원장이다. 아직 병원 외래 창구엔 인적이 없는 시간. 그 아침에 짧은 한두 시간은 낮에 하는 양의 제가 보기엔 한 2배 이상의 그 효율과 굉장히 또 맑은 정신에 많은 일을 아침에 집약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남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한 지 20년. 병원장실에 들어서면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유방암 환우의 홈페이지를 찾아 환자들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다. 유방암 2기 6월, 선항암 8회. 벌써 10년 넘게 노동영 교수는 환자들의 고민을 풀어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 답을 못 달면 굉장히 뭔가 찜찜해요. 양치질 안 하고 이제 아침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내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이른 아침 유경희 씨의 하루는 컴퓨터 앞에서 시작된다. 6년 전 유방암 판정을 받은 그녀에게 노동영 교수의 답글은 매우 소중한 정보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을 해주는 그 교수님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그래요. 건강했던 그녀에게 갑자기 찾아온 유방암. 수술실로 이동하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암인데 또 수술 전신 마취를 하는데 어쩌면 못 깨어날 수도 있겠다. 난생 처음 오른 수술대. 그 공포의 순간에 주치의 노동영 교수가 나타났다. 교수님께서 오셔갖고 제가 집이 흑석동이거든요. 근데 까만돌이 사는 동네 그러니까 이렇게 농으로 던졌지만 저는 교수님 그 한마디가 그냥 아주 편안하게 제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이고 추우시겠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건강을 되찾은 상태. 지금도 그년 수술실에서의 짧지만 따뜻했던 그 만남을 잊지 못한다. 얼굴 수술실에서 만난 노동영 교수. 미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죠? 중요하죠. 조금 유두 쪽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쪽 부분에 마취 전 환자와의 가벼운 대화는 그만의 수술 철학이다.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집 울산이네. 나랑 같은 고향이네. 수술 자체는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섭지 않죠? 네, 믿으세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 돼요. 수술 전에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마음까지 풀어주고픈 노동영 교수. 그는 일찍부터 국내 유방암 치료 분야를 앞장서 이끌어왔다. 24년 전 그가 치료를 시작할 때 유방암은 이름조차 생소한 낯선 병이었다. 제가 유방암을 막 시작할 1980년도 초에는 유방암 발생 자체가 적었고 또 그것은 단순히 서양 여자들의 주로 걸리는 이 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와서 실제로 대부분 모든 진단, 치료 이런 것들이 그냥 서양의 방법을 그대로 옮겨와서 이제 하는 그런 식이었고요. 당시에는 좀 흔하지 않은 그런 암 쪽에 좀 새로 개척해 보겠다. 우리 몸에 맞는 우리의 치료법이 절실했다. 유방암 환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던 90년대 말. 유방암 환자는 왜 가슴을 다 절제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졌고 그 해답을 림프절에서 찾았다. 넘버 3. 여기 암이 있나 없나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더 제거하고 여기도 깨끗해야지 이제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존이 되는 거고. 림프절 검사를 통해 종양 제거 부위의 폭이 결정되는 것이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유방암에 걸리면은 아주 초기라 할지라도 전체 절제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모든 병기에서 우리가 과연 여성의 가슴을 다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 큰 의문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시도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감시 림프절이라는 겁니다. 인체에 분포된 공 모양의 면역기관 림프절. 유방암이 발생하면 흔히 겨드랑 림프절로 전이되기 때문에 유방 전체와 겨드랑 림프절을 모두 절제하는 것이 초기 치료법이었다. 하지만 암세포가 전이될 때 처음 통과하는 감시 림프절을 검사해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으면 필요한 부분만 절제하면 된다. 노동영 교수는 세계 최초로 감시 림프절 생검술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환자의 가슴을 최소한으로 절제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우리가 유방암을 치료한다는 것은 여성의 가슴에 생긴 어떤 종양을 치료하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그 여성의 의미하는 모성 또 그 가족에 대한 부분 실제로 여성이 가진 마음을 치료하는 거죠. 병원장 일에 환자 진료에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점수잘 안 한다니까. 가벼운 식사 자리. 함께 모인 이들은 노동영 교수에게 유방암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다. 환자와 의사로 만나 이젠 오랜 친구 사이가 됐다. 아시죠? 우리 안병훈 팀장님 요가 팀. 자, 요가. 요가 한번 시범만 보고 해보세요. 여기 서태자 학생이 아니 뭐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거야. 아이고 이 팔도 이렇게 날라리고 팔도 이것도 다 날씬해지고 몸도 날씬해지고. 진료를 받기도 쉽지 않고 그 진료 시간도 짧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의료 현실. 절대 가지 마. 거기 힘드니까. 노동영 교수의 이런 만남은 이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다. 저는 암보다도 절제한다는 게 너무 싫어갖고 저는 죽어도 절제 못한다고 막 그랬어요. 알았어, 믿어.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든든한 마음에 편안하게 수술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Q&A 답하시는 거 보셔서 알잖아요. 거기에도 그렇지만 우리들한테는 더 다정스럽게. 그래서 네.
근데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은 난 집에 가서 무지하단 말이에요. 아니 집에서는 빵점인데 밖에서만 그러고 다닌다고. 13년 전 노동현 교수는 유방암 환자들과 환우회를 만들었다. 보다 즐거운 삶, 노 교수는 종양을 제거한 그 자리에 희망을 심고 싶었다. 실제로 이제 2000년 혹은 그 이전만 해도 암에 걸린 사실을 알리고 또 암에 걸린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는 쉽사리 생각하기가 힘들죠. 감추고 싶고 또 아주 절명적인 부분을 서로 노출되기 싫어하는데 암 환자가 아닌 암 치료 후의 어떤 삶을 보다 좀 행복하고 또 아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런 건강에 대한 부분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여성의 대표적 질환인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상황. 일본 교토에서 세계 유방암 전문가들의 학술 회의가 열렸다. 이곳에서 유방암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노동현 교수는 한국의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다. 전문가들의 투표를 통해 새로운 유방암 치료법이 결정된다. Like preferential issues, I know that the Americans prefer chemotherapy rather than hormone therapy. It's the reverse is true in European country. 서구의 암으로 인식되던 유방암에 우리의 치료법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Providing standard for medical care. So Korea, the standards have improved a lot over the past decade, and I'm really impressed. 암병원장 노동영 교수. 그에게 환자들과의 만남은 단지 진료실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든 다가서고자 하는 의사. 예, 지금요 3월 14일 날요 수술해요. 제가 항암 치료 항암을 먼저 하고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 많이 왔어요. 환자분들이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운 그 순간.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이 그 어디일지라도 언제 어디서든 다가가고 싶은 의사. 노동현 교수는 환자들을 위한 더 깊고 넓은 치료를 꿈꾼다. 의사란 것은 단지 의학적인 지식 또 기술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인간의 내면과 그 고통과 마음까지 잘 이해해야지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고를 위한 집념, 변함없는 뜨거운 열정, 환자들의 마음을 잊지 않는 의사들. 그들이 세계의학 그 중심에 우뚝 서 있다.